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크롤링을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한번 엑셀 파일로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에듀이노 사이트의 상품 리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엑셀 파일로 사이트별로, 즉 페이지별로 한번 저장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이 검색창에서 우리가 cmd라고 검색을 해서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을 시켜줄게요. 자,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왔으면 여기서 우리가 pip install openpyxl 자, openpyxl이라는 이런 모듈을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와 같이 successfully installed 그리고 뒤에 모듈 이름이 나오면 설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 프롬프트 창은 종료를 해주고,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가 이렇게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 작업 영역 부분에서 새 파일을 누른 상태에서 이번 시간에는 crawler excel .py라는 이런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곳에서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작성할 코드를 먼저 지난 시간에 작성한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 코드를 컨트롤 C 그리고 이 crawler excel .py에 컨트롤 V를 해서 이곳에서 코드를 한번 약간 변형을 해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사용할 모듈을 먼저 불러야겠죠. 우리가 설치한 모듈이 openpyxl이라는 이런 모듈이었어요. openpyxl. 자, from으로 불러오면 어떤 모듈에 있는 객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모듈에 있는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뒤에 import 그리고 workbook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openpyxl에 있는 workbook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워크북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우선 work_book 이라는 변수에 담아 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단순해요. 클래스 이름을 적고 뒤에 소괄호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워크북 객체 생성하기.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 객체 지향을 다루는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와 객체 또 인스턴스화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제로 개발자들이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도 만약에 파이썬 개발자를 뽑는다 라고 하면 물어보는 기본적인 신입 개발자를 뽑을 때 기본적인 질문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정도로 정말 기초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 정도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문법 교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클래스는 틀이다. 어떠한 것을 만드는 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객체는 이 틀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생성물이다 라고 많이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인스턴스화가 남았는데 인스턴스화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자, 인스턴스화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먼저 이 클래스가 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어떤 틀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 클래스는 우리가 작성한 이런 코드, 자, 이런 코드들을 클래스에 담아 놓으면 그것이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 보통 모듈, 우리가 갖고 온 이런 모듈들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이 클래스가 관련되어 있는 함수 또는 변수, 이런 속성값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클래스 또는 여러 개의 클래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사용할 때는 바로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스턴스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객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이나 정보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클래스라는 틀을 이용해서 무언가 생성물을 만들어낸 게 객체가 되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인스턴스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클래스는 붕어빵 기계예요. 그래서 이 붕어빵 기계의 틀이 있잖아요. 네, 이 틀에 붕어빵을 만드는 반죽과 또 팥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클래스는 붕어빵 기계다. 그럼 만들어진 게 붕어빵인데, 이 붕어빵이 결과물이니까 객체가 되겠죠. 객체는 만들어진 붕어빵이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화는 붕어빵을 굽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정말 이 개념에 대해서만 알고 싶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런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게 객체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해도 돼요. 네, 우리가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될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단순하게 취미로만 배우는 거다 한다면, 단순히 클래스가 있다,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로 만든 것이, 우리가 사용하기 위하게 변환한 것이 객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워크북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워크북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워크시트를 불러올 거예요. 엑셀의 워크시트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write wb라는 이런 변수의 값을 담아 볼 건데, 자, 워크북,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work_book이라는 이런 객체가 있었죠. 이 객체 뒤에 점을 붙이면은 active라는 이런 속성이 있을 거예요. 이 속성을 이용하면은 현재 활성화된 워크시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현재 활성화된 워크시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를 가져왔으니까 이 워크시트의 값을 우리가 쓰거나 또는 값을 삭제하거나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값을 쓸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먼저 해당 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에요. write wb라고 객체 이름을 적고 뒤에 점 그리고 셀이라고 적으면은
자, 이 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 열, 값을 명시를 해서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전달인자로 행, 두 번째 전달인자로 열, 세 번째로는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행, 열, 값을 순서대로 전달을 하면 된다. 그러면 현재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자, 1행 1열 의 값을 넣어라 라는 이런 코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법, 자, write wb라고 적고 뒤에 대괄호를 적어준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 우리가 값을 넣고 싶은 곳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값을 넣고 싶은 셀을 명시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자, 이때는 우리가 알파벳을 적어줘야 돼요. 자, 이때는 우리가 엑셀 파일에 표기되어 있는 이 행렬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 첫 번째 첫 번째 셀에 접근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A1이라고 적고 이 곳에 값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담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드를 작성했던 부분 중에 이 주소값을 자, 이 주소값 부분이 있었어요. 이 주소값 부분, 이 ADDR 부분에 우리가 주소값을 넣었었는데 이 주소값을 먼저 엑셀 파일에 써줄게요. 그리고 이 행 부분을 변경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밑에 줄로 내려가면서 데이터가 삽입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달인자 행 부분에 카운트를 넣어줄게요. 자, 넘버링과 마찬가지로 이 행 부분에 넘버링과 같은 숫자가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상품명을 적어줘야겠죠. 그런데 상품명을 적기 전에 먼저 주소값을 넣었으니까 행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행에 카운트 값에 1을 더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값을 쓸 때, 엑셀 파일의 값을 쓸 때 이때는 벨점 텍스트 값을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값을 추가하는 것 자체는 끝났어요. 엑셀 파일의 값을 모두 워크시트에 추가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리 코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엑셀 파일을 출력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워크 언더바 북, 즉 워크북 객체점 save 라고 이런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는데
이때 전달인자로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문자열 형태로 간단하게 상품 리스트 .xlsx라고 뒤에 확장자 명까지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모든 동작이 끝났을 때 엑셀 파일을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이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이 왼쪽 보시면은 이 종이 두 장이 겹쳐져 있는 이 탐색기라는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탐색기 버튼을 눌러보면 이 왼쪽에 작업 영역이 있는데 이 작업 영역 부분에 현재 이 상품 list.xlsx라는 이런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이 파일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파일 탐색기의 표시라는 이런 버튼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파일이 있는 곳이 열리게 될 거예요.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주소값과 그리고 에듀노 상품 리스트가 모두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부 출력이 완료가 되었죠. 자, 이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행 값을 바꿨잖아요. 이렇게 행. 자, 이렇게 세로 부분이 열, 가로 부분이 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행 값을 바꿨기 때문에 행 값이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엑셀 파일에 값들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로 출력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모두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엑셀 파일이 생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 터미널 하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하단 부분 터미널에서 에러가 나온다 하면 우리가 작성한 코드 중에서 에러가 오탈자가 없는지 아니면 제대로 이 모듈을 불러온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